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CSS의 기본 선택자와 CSS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규칙을 만들 때 맨 앞에 오는 이 부분을 선택자라고 하고, 속성과 속성 값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스타일 규칙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선택자라는 부분이 스타일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택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을 적용할 부분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자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선택자를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스타일 규칙을 만드는 중요한 속성과 속성값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느 정도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고급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선택자는 크게 전체 선택자와 타입 선택자,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 그리고 그룹 선택자, 이렇게 5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문서는 이제 아무런 스타일도 적용되지 않은 문서예요. 일단 웹브라우저로 보실게요. 네,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만 적용되어 있고요. 아무런 스타일도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 선택자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선택자라는 것은 웹문서 전체에 적용되는 선택자입니다.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웹문서에는 브라우저가 처음부터 적용해 놓은 디폴트 스타일, 기본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죠. 그것을 초기화시키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체 선택자의 경우에는 이런 별표를 기호로 사용을 하고요. 이 웹문서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문서의 위쪽에 약간의 여백이 있어요. 이것을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0이라고 수정을 한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이 마진이라는 속성은 각 요소 사이의 여백을 조정을 하는 것인데, 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문서 안에 있는 제목과 문서 사이의 여백, 또는 제목과 각 텍스트 문단 사이의 여백까지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사이의 여백을 이 문서 제작자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또는 패딩이라고 하는 여백도 있는데,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패딩이라는 여백도 제로로 놓게 조정을 해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정해 놓았던 기본 스타일을 초기화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전체 선택자라고 해요. 전체 선택자는 웹문서 전체에다가 적용을 하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내가 브라우저에서 지정했던 스타일을 초기화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주석을 달아서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참, 한 가지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석을 적용을 하실 때는요, 주석을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키와 물음표 키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주석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택자는 타입 선택자입니다. 태그 선택자라고도 하고요. 웹 문서에서 특정 태그에만 적용하고 싶은 스타일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 문서에 보시면 P라는 태그가 3군데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단락이 3개가 있는 거죠. P 태그가 3개가 있는데, 이 P 태그에다가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그 태그를 선택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라고 해놓고 나는 P 태그가 선택된 부분을 다 똑같이 글자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p 태그가 사용된 곳에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타입 선택자라고 합니다. 또는 태그 선택자라고도 하고요. 이랬을 경우에 웹문서에 만약에 p 태그가 한 20개 정도 사용됐다. 그러면 20군데에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p 태그가 다 사용이 됐는데 한 군데는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사용되는 게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가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에만 다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 특정 부분에 적용하는 게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사용했던 것은 타입 선택자였어요. 자, 클래스 선택자는 이 둘 다 모두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 모두 특정 부분에만 적용을 하긴 하는데요. 클래스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도 적용하고 이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아이디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유성을 가지기 때문에 CSS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부분만 딱 꼬집어서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레드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빨간색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빨간색 글씨를 표시를 했는데 문서 안에 어느 부분에 다른 곳에서도 빨간색 글씨를 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는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을 하는 게 좋겠죠. 아이디 선택자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는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때 선택자 이름을 적당하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 부분을 레드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컬러를 레드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클래스 선택자 이름 같은 경우도 이름만 보고 이게 무엇을 하는 선택자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이름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앞에 마침표를 써서 나타내 줍니다. 레드 텍스트라는 선택자는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해주는 선택자입니다. 이렇게 만든 클래스 선택자를 적용을 할 때는 클래스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p 태그 단락 전체에 p 태그를 사용한 텍스트 단락 전체에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p 태그 안에 클래스 equal red 텍스트라고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텍스트 단락 전체에 방금 만들었던 red 텍스트라는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텍스트 단락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적용을 하고 싶다. 이 레드향이라는 글자 일부에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레드향이라는 부분만 묶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묶어준 태그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팬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equal red 텍스트 닫는 태그는 레드향 다음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레드향이라는 부분에만 방금 정의한 레드 텍스트라는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클래스 스타일은 여기저기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비타민 C와 비타민 P가 풍부해 라는 부분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스팬이라고 사용해서 묶어주면 되겠죠. 스팬 클래스 equal red 텍스트 그리고 닫는 태그는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이디 선택자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선택자는 선택자 이름 앞에 우물정자, 파운드 기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디 선택자를 무엇을 쓸 거냐면 아이디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을 해야 돼요.
두 번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류 메시지를 내거나 그렇진 않지만 아이디 선택자의 원래 의도가 문서 안에서 그 요소 하나를 유일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얘를 컨테이너라고 하고 테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예, 지금 안에 들어가는 속성을 저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div 태그에다가 여기 div 태그는 이 콘텐츠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태그예요. id 선택자를 적용을 할 때는 id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 내가 만든 컨테이너라는 선택자를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만든 테두리가 그려지고요. 패딩이라는 거는 테두리와 그 안에 있는 내용 사이의 여백이에요. 10픽셀만큼의 여백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이 돼요. 이 컨테이너라는 아이디 선택자는 이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타입 선택자는 문서 안에 있는 P 요소에 모두 적용이 되고 클래스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선택자는 앞에 파운드가 붙은 아이디 선택자이기 때문에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선택자는 같은 스타일 규칙을 가진 여러 개의 선택자를 나열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P타입 선택자가 글자를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거고 H1이라는 타입 선택자 역시 글자를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랬을 경우에 똑같은 스타일 규칙이 두 번이 작성이 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한 번에 줄여서 H1과 P를 컬러 블루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룹 선택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자를 두 개를 쉼표로 구별을 해서 나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룹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자 이름이 그룹이라는 게 아니라 선택자를 그룹으로 묶어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주석 처리해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스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만 알고 있어도 문서 안에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스타일 규칙을 만드는 속성과 속성값들이겠죠.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 속성과 속성값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캐스케이딩 스타일시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CSS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앞에 붙는 C는 캐스케이딩이라는 뜻입니다. 캐스케이딩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즉 계단식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인데요. 계단식이라는 것은 선택자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적용이 될 때 스타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할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타일 충돌을 막는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스타일 규칙의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적용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계단식으로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상속이라는 것은 태그들의 포함 관계, 그러니까 부모 요소 안에 자식 요소가 이렇게 들여 써지거든요. 제가 처음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들여 쓰는 거에 따라서 포함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함 관계에 따라서 스타일이 상속되거나 어떠한 것은 상속되지 않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의 상속 관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스타일이 전달이 됩니다. CSS의 첫 번째 원칙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용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자 스타일은 윈도우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사용자 스타일이에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 설정에 들어가면 뭐 손쉬운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타일이 있어요. 뭐 고대비라든가 뭐 이런 식의 시스템에서 만든 스타일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타일을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가장 우선하고요. 두 번째는 제작자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CSS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문서의 제목 텍스트는 이 정도 크기로 하고 색깔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CSS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두 번째 순위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은 브라우저 스타일입니다.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이죠. 시스템에서도 지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CSS 파일에서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제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을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범위를 한정 지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따르게 되는 것은 느낌표 임포턴트라고 딱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다가 느낌표하고 임포턴트라고 써주면 다른 어떠한 것도 그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스타일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은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써서 적용해준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은 ID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이 클래스 스타일, 마지막이 타입 스타일입니다. 이건 이따가 소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소스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소스에서 마지막에 오는 스타일이 먼저 온 스타일을 덮어쓰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소스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 상속 문제인데요. 자식 요소에서 스타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 요소에 있는 스타일 속성을 자식 요소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문서에서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할 때 텍스트 단락에 글자 크기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바디 태그가 부모 요소잖아요. 웹문서를 가장 크게 감싸고 있는 바디 태그에서 글자 크기를 20픽셀로 지정을 하면 그 하위에 있는 다른 요소에서 글자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문서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은 다 20픽셀이라는 글자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 요소에 있는 스타일 속성을 자식 요소들이 상속받게 돼요. 단 이때 모든 속성이 다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스타일 속성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건 상속되고 어떤 건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스타일 시트 원칙들을 알아봤고요. 소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웹문서는 제목 텍스트는 브라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텍스트 단락은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제 각각 하나씩의 스타일 규칙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P 태그를 제가 하나 더 P 타입 선택자 하나 더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컬러를 그린이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스에서 먼저 지정한 선택자 스타일 규칙이 있고 나중에 지정한 스타일 규칙이 있어요. 나중에 지정한 스타일 규칙이 먼저 지정한 스타일 규칙을 덮어쓰게 됩니다. 저장을 해볼까요? 네, 검은색을 초록색이 덮어쓰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정한 스타일 규칙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컬러를 레드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이 내부 스타일 시트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 같은 경우도
한번 인라인 스타일을 지정을 해볼게요. 어떤 것을 해볼까요? 블루를 지정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텍스트 단락에 파란색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H1이 인라인 스타일이 우선순위인 걸 알겠는데 브라운 다음에다가 느낌표하고 임포턴트를 붙여볼게요. 가장 무엇이든 무엇에든 앞서서 적용된다고 했는데 적용을 해볼까요? 네, 임포턴트가 붙으면 모든 우선순위 앞서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됩니다. 브라운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할 때 얘는 꼭 중요해 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느낌표 임포턴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스타일 상속을 한번 볼게요. 바디 태그가 있고요. 여기 P 태그가 있습니다. P 태그에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바디 태그에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P 태그에도 똑같이 글자 크기가 20픽셀이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검사를 해볼게요. P 태그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폰트 사이즈를 보면 20픽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디 태그에다 글자 크기를 지정을 했는데 P 태그에도 역시 똑같이 20픽셀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이미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로 적용된 글자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헤드에 글자 크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제목 텍스트에 글자 크기가 적용되어 있고 이 20픽셀은 P 태그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CSS의 기본 선택자와 스타일 우선순위와 스타일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